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3세였고요 여성은 90.7세였습니다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4.4세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므로 개개인으로 보자면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한 매체에서 어떤 어르신분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노후 준비를 좀 더 해둘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남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가 86.3세라고 했는데요. 국민연금을 150만원 정도 받으면서 84세까지만 사신다고 가정하면 조기연금을 받는 것보다 제때에 받는 정상연금의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에 6%씩 5년 일찍 받으면 30%를 손해를 보므로 손해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인 줄 알면서도 이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이유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정답은 없지만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므로 다른 영상들보다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두 가지는 반드시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전국민 1인 1계좌 안심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주위를 보면 노후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통장이 압류당하는 등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해 놓았다면 최저 생계비만큼은 압류할 수가 없으니까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이라면 안심통장은 꼭 개설해 놓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다른 종류의 돈은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금액으로는 185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연금을 185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일반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2025년 6월 이후 하반기에는 1인 1계좌 압류방지법이 통과되었으므로 시중은행 중 편한 곳에서 전 국민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일반 압류방지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1인 1계좌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연금 안심통장과는 별개로 또 185만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면 이 통장에는 전체 은행에서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고 185만원까지는 어떤 돈이든지 입금되는 돈의 종류는 따지지 않으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인데요. 2025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받고 있는 연금과는 별도로 주는 부가적인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전년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조정되어서 본인이 받는 연금액과는 상관없이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이 인상되어서
연간 30만 330원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는 2025년에는 연간 20만 160원으로 인상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부모는 계부, 계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 계모도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지급은 부모, 자녀는 1인당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1명, 자녀 2명 해당되고 부모는 나의 부모 한 분과 아내의 부모 한 분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면 연간으로 1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 여러 명의 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 먼저 하시고요. 해당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4번,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4번 등의 부양가족 확인 서류입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르는 조기연금입니다. 이 경우는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30%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점점 더 늦춰져서 생활 형편 때문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처음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60세에 받기 시작한 것이 2025년에는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고요. 1965년생부터는 1년 또 늦춰져서 64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또 1년이 늦춰져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면 회사 정년 나이도 함께 늦춰져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정년은 그대로이고 정년 후에도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연금 받는 나이만 늦춰져서 회사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기간인 소득 절벽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조기 수령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회사 퇴직 후 건보료 부담 때문인데요. 회사 재직 중일 때에는 소득만으로 회사와 반반씩 부담했지만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고요. 본인이 100% 모두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건보료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여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한 방편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요.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100%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을 167만 원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더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고갈 문제와 연금 개혁 문제,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문제 등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이미 2024년에만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조기연금 수급자는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기준은 55세 이상 퇴직자이고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2025년 기준 308만 9,062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연금을 신청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어느 사연자처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입니다.
우선 생계곤란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신청하셔야겠지만 힘든 줄은 알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작은 돈이라도 벌으셔서 최대한 조기연금을 5년 모두 받는 것보다는 2, 3년이라도 줄여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줄이려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줄여놓아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상되므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국민연금을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중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잘 알아두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결정과 어떻게 연금을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잊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몇십 년 전에도 일부 책에서만 배운 헛똑똑이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노인들이 연금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현재 연금 개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노후 계획이 별도로 없는 분들은 악착같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살면서 형편이 어려울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악착같이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기초연금 등 일부 깎여서 아쉬운 손해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오래 사신다고만 가정하면 조기연금보다 정상연금이 좋고요. 정상연금보다 연기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꼭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음 이야기 들으세요. 연금으로 받는 총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75세에서 78세까지는 조기연금의 총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75세에서 78세를 넘어가면서는 정상적으로 받는 연금의 총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83세에서 87세까지는 정상적인 연금의 총액이 가장 많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남성분들은 정상연금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나 83세에서 87세 이상부터는 연기연금이 총액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을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가능하다면 여성분들에게는 연기연금이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복잡하고 귀찮다고 생각 드시면 최소한으로 76세 정도와 85세 정도를 기준으로 어떤 연금으로 받을지 생각하시면 본인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